2023년 11월 26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험사항은 이스라엘 전쟁은 지금 휴전까지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학전이 없다면 이거는 다음 주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힘은 소강 상태로 넘어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주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용위험, 한계기업, 금융권 위험, 이거 트라이앵글이고요. 하나가 터지면 같이 터집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이거와 촉발돼서 가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풀 때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푸는데 고인플레이션 나오고요. 내려올 때는 또 이제 이걸 셧다운하기 위해서 그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나 보면 요거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안정기로 들어가거든요. 요 구간이 이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안착을 시키더라도 저는 조금 한 1년 정도, 앞으로 1년입니다. 진짜 1년 안에 큰 거 한번 오지 않으면 그냥 좀 소소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올해 같은 박스권 안에 들어오면 그냥 또 매수했다가 일부 하고 현금 10%는 남겨놓고 대응하다가 또 고점 오면 지금 고점으로 바로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국엔 연말 보너스의 힘으로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미국 같으면 추수감사절 그 보너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고점 돌파해도 이번에는 아쉬워하지 않을 겁니다. 요 고점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일본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보다 여기가 제일 위험할 거고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는 일본의 시점에서 금리 인상 못하게 말하는 이슈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본의 부채 비율이 급격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발 위험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시나리오는 가능한데 그래도 다 용인하고 그다음에 채권이 많은 일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채권을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이 중국발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중국의 진짜 실질적인 모습이 유튜브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관건으로 막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것 같고 미국의 부동산도 결국에는 재개발하고 개발되는 지역하고 개발 안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전처럼 스카이스크래퍼라고 고층 빌딩 있는 도심지가 이제 계속 성장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쪽에서보다는 이제 중저가에 있는 택지 개발하는 쪽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농산물이 은근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먼 미래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하고요.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격변은 AI 파트인 것 같고요. 이번에 주가 상승을 이끌은 것도 다 AI 파트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렇게 보시고, 지난주에도 급등이 나온 가장 큰 원인이 챗 GPT CEO가 갑자기 차직당했다가 다시 또 그거를 장악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MS 주가가 급등락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AI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 거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산업들을 망가뜨리는 역할도 할 겁니다. 이게, 어, 신산업을 부흥하는 게 보통 더 크기 때문에 이게 기술 혁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위험을 획득하자마자 바로 점프해서 다시 300 쪽에 갔다가 340까지 이제 치솟고 있거든요. 이 박스권 안에 있다고 보는데 큰 박스가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놀 거라서 또 잠시 내려와서 320과 330에서 놀다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무작정 상승할 것 같진 않고요. 내년 연말까지 요 선언에서 조금만 더 오르거나 아니면 이 선을 유지하다가 끝난다. 수남이 하다가 끝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신용면 CDS 줄어서 긍정적입니다. 원달러율 떨어져서 또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전주 대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CDS 많이 떨어진 거 이제 보이시죠? 그런 거 있고요. 유나이티드 킹덤 32.68, 유나이티드 킹덤 32.85.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이 CDS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터키도 어, 갈목 상대할 만큼 많이 떨어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데 여건은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계 기업에서 이자 부채 비율은 요건데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서 이 선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부터는 통통 튀기보다는 지금 선상을 유지하면서 주가는 박스권 올다가 얘가 떨어지는 이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떨어질 때 얘도 같이 떨어졌다가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는 거 말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한 2%대까지 내려올 때 주가가 제대로 반등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계기업 급증선에서 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할래?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소기업 자체가 병들고 있다라고 보고요. 좀비 상태 20%는 저번에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기업들이 버티기 위해서는 기초법이 지금 이제 부실 기업들 투자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돼야만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2금융권하고 미국 중소형은행인데 먼저 보험사에서 불통 튀고 상생금융을 해서 이제 대출금리 낮추잖아요. 그러면 은행권의 이익이 안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테일 리스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금리 장기하에서 부동산에서의 그 부실, 그러니까 부도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동일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부실이 나오면서 이게 똑같이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각화 측면에서 부동산 투자했던 것들이 거의 뭐 삭감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위험들이 금융시장에 전가가 되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계 기업에 따른 이제 우리 제2금융권 부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경기 전체가 지금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고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영향은 1년 내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6개월 고점 찍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이제 1년이니까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내년 상반기 그리고 5, 6월에 공매도 끝나 그리고 선거도 끝나 그 시점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 진정돼서 경기 침체 위험 이거를 막 봉팅구는 건데 손으로 탁탁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했던 게 침체로서 한번 왔다가 다시 이제 안정적인 금리대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 금리대가 진정한 투자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300대는 나쁘지 않은 투자 시점이고 혹시라도 이번에 고금리 상태가 지속된다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스럽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오죠. 이게 2일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금리 인상 상한인데요. 이제 일본 은행가들이 금리 인상 배우고 그동안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최고 금리 제로 금리가 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 93%가 사라지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많이 진출했잖아요. 이게 다시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엔화 매수 시작하고 BOJ가 금리 인상할 거다. 엔화랑 ETF,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는데 얘가 깨질 걸 대응하면서 풀 베팅을 하시면 안 돼요. 풀 베팅은 아니고 일부 자산 베팅입니다. 그것만 하시고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얘가 구조조정 되더라도 그 시점에 또 사시면은 다운이 될 거고 다운이 됐을 때 사셔가지고 정상 궤도로 올라오면 지금 가격 이상으로는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중국인데 공동부를 접었고 부양책 이제 꺼내고 무담보대출도 추진하는데 이게 부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다음에 얘가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성장 동력 거의 소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 일본 만나고 특히 미국한테 기어 들어간 거거든요. 약간 기어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금리 집값 상승이고 이게 이런 부분들 이제 주택 거래는 작은데 부동산 대박 끝이라고 했죠. 고금리에 따라서 그 대출 그 고정금리는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고정금리가 아닌 자산들은 7%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학전은 지금 휴전 들어갔고요. 이게 이어지고 추가로 한 일주 정도만 볼게요. 크게 안 터지면 그냥 이제 다시 다운하겠습니다. 크게 터질 뻔했어요, 진짜. 그거를 미국이 잘 중재를 한 것 같고요. 미국이 아마 이란에 중재를 한 것 같고 사우디도 말을 잘 안 들었고 산유국을 통해서 또 휴지한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위험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위험 체크고요. 예,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